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숨코치입니다. 하루하루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값진 성과나 값진 성취일수록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6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그런 약을 먹는다고 해도 24시간 자고 나서 갑자기 눈을 떴을 때 10kg라는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빨리 읽고 그 지식들을 습득하고 싶어도 속독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하루아침에 1000권의 책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과라는 것, 값진 성취라는 것은요, 하루하루에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드러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라던가 성취는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요. 바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긍정성과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계발서적이라던가 성공학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10년 전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기계발서적과 성공학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서점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자기계발서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긍정성과 주도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리더십 캠프라던가 뭐 긍정적인 뭐 마인드 코칭이라던가 이런 수업을 듣거나 캠프를 체험을 해보면 그 안에서는 항상 이 긍정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현재 동기부여 강연가, 라이프 코치,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긍정성과 주도성이라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긍정성과 주도성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해 보면 좋을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 요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진행하는 교육이 인성교육 그리고 긍정성이나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긍정성과 주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좀 사례라던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 긍정성과 주도성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회복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하기 싫다. 그런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떠한 대안이 없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가 한정적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정성과 주도성을 내가 내재화를 시켜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이 A는 그냥 다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루아침에 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출퇴근이라는 것을 해야 되며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되며 담당 직원에게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라는 업무 지시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밤마다 오늘 만난 민원인에 대해서
험담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밤마다 이렇게, 음주를 즐기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그리고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말이 되면 또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아이고, 또 해료일이네. 월요일이 되면 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쭉 보냅니다. A가 그래요. 자, 그럼 B는요.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도성을 갖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당연히 담당 직원이 이거 하라 그러면 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걸 해야 돼. 아, 짜증난다.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나 아니면 어떠한 제안을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은 나이고 내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긍정성과 주도성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주임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지금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업무를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배분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인력 충원이 있다면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나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이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행동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냐면 시키는 건 하기 싫고 누가 하라 그러면 괜히 엇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은 좀 깨끗하게 책상도 정리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확 열면서 수미야, 방 좀 치워라. 아니 방이 무슨 돼지요리도 아니고 이 먹어. 좀 치워라.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기 싫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거나 그냥 딴짓하고 엄마가 시키는 거 괜히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기어이 해내야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냥 끌려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 사회복무요원 A와 B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A는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B는 매일매일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루를 보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쭉 흘러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쭉 흘러서 소집 해제가 될 때의 그때의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이 아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긍정적인 것과 주도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채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다이어트처럼 뭐 갑자기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네. 시간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라는 네, 사람을 보여줍니다.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두 아이를 낳고 일도 하면서 뭐 육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말만 하다가 네, 이러다가는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단을 딱 내려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쌓이고 내가 뭘 먹고 네, 어떻게 에너지업을 시키고 어떤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긍정성과 주도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힘들다. 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버거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긍정성과 주도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무기, 두 가지의 삶의 도구를 딱 장착하신다면 누군가가 주는 그 자극, 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A 요원과 B 요원의 차이처럼 나는 A라는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차츰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긍정성과 주도성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네,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긍정성과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좀 다양한 사례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사회복무 요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녀와서 그분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내 삶 속에서 긍정성과 주도성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신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숨코치였습니다. 안녕!